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이TV의 봄입니다. 요즘 명품 거래 플랫폼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엄청난 대규모의 투자를 받고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 산업을 일명 명품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기사에 따르면 한국 스타트업 중에서는 트렌비라는 회사가 지난 7월에 100억 원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기업 가치가 700억 원대, 머스트잇이라는 곳은 150억의 투자 유치를 했고 기업 가치가 100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에는 발라디라는 회사가 또 1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코로나19로 단가가 높은 명품 구매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회사들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명품 시장은 소득 수준 향상과 더불어서 10대, 20대, 30대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구매가 확산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가의 20-30% 저렴한 것은 기본이고 기존 명품 구매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재고 관리와 품질 대응 그리고 배송 문제 등을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명품 하면 사치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플렉스라고 해서 멋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플렉스는 원래 사전적으로 구부리다, 몸을 풀다 라는 뜻이 있었어요. 1990년대 미국 힙합 문화에서 래퍼들이 부나 귀중품들을 막 뽐내는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성공이나 부, 귀중품을 과시하다, 뽐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전 세계 음악 차트 1위를 한 블랙핑크의 제니는 인간 샤넬 제니라는 별명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녀가 하고 다니는 모든 샤넬 명품들을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명품을 구입하긴 하는데요. 좋은 물건을 약간 오래 쓰는 편이에요. 대학생 때 영국에서 버버리 공장 가가지고 막 싸게 저렴하게 산 버버리 코트를 아직도 입고 있고 물론 뒤쪽에 좀 때가 좀 있지만요. 또 이건 제가 신입사원 때 처음 산 샤넬 카드 지갑인데 아직도 지금 쓰고 있어요. 다만 여기 이런 데가 좀 해져가지고 한데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플렉스가 인기가 늘어나면서 플렉스를 목표로 돈을 모은 10대, 20대가 명품 구매 지출도 늘고 있는 것이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오늘도 플렉스 됐다, 해시태그 플렉스 인증이라는 표현도 SNS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투자 활동에 앞서서 너무너무 중요한 소비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다큐멘터리 중에 EBS 자본주의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여기에 내용을 오늘 간략히 정리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소비를 할 때 우리는 합리적인 의식 상태인 알파 상태가 아니라 내 베타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의식이 우리를 소비하게 만드는 건데요. 무의식이란 무엇인가요? 머리에 안경을 얹고 있으면서도 의식하지 못하고 안경을 찾을 때도 있고 전화를 하면서 걷는데도 웬만한 장애물들을 안 보고 척척 피하기도 하는 행동들을 말하죠. 저희가 하는 많은 행동들이 무의식이 이끌고 있는데요. 이건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옷을 사러 가서 이것저것 골라보지만 결국엔 같은 스타일의 옷을 사고 우리의 소비 행동들은 사실 95% 이상이 무의식이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스타일의 색상과 약간 디테일만 다른 너무 비슷한 옷들이 너무 많아요. 무의식적으로 소비를 했나 봐요. 무의식적인 소비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충동 구매인데요. 애초에는 전혀 살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보고 갑자기 욕망이 생겨서 충동적으로 사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충동 구매를 하는 순간만큼은 이성을 배제해버리는 거죠. 이성이 사라지는 순간 무의식이 등장해서 소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이라는 fMRI를 통해서 보면 브랜드를 사면 실제로 대뇌 전두극부에서 활성화 상태가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뇌에서는 쿨 스팟이라고 불리는 영역인데요. 우리가 브랜드를 보면 일단 시각적으로 알게 된 정보가 뉴런으로 전달되고 시냅스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쿨 스팟에 도착해가지고 이를 활성화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브랜드만 보면 지름신이 내려서 꼭 사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브랜드를 통해서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소비는 근데 감정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결국 소비 습관을 지배하는 것은 감정의 역할이 크다고 합니다. 무슨 감정이 우리를 소비하게 만들까요? 불안하니까 소비를 하게 되는 건데요. 어떤 감정들이 우리를 자극해서 자꾸 소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런던 대학교 에드리언 퍼넴 교수님에 의하면 첫째가 불안할 때, 둘째가 우울할 때, 셋째가 화가 났을 때 소비를 더 쉽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감정적 공격을 받아도 왜 누구는 과소비를 하고 누구는 과소비를 하지 않는 걸까요? 나쁜지 알면서도 자꾸 과소비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어린 시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참 괜찮은 아이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의지 같은 것들이 어디에서 생겨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서 형성되는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존감이란 자기 존재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데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과 같이 자기 존재에 대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자존감은 외모나 다른 사람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외모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나를 멋지게 치장해주고 나의 가치를 높여줄 물건을 찾게 되는 거죠. 욕망을 줄이면 행복이 늘어난다? 197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MIT 교수인 폴 사무엘스는 행복은 소비를 욕망으로 나눈 것이라는 행복지수 공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공식을 언뜻 보면 소비를 무한히 늘리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복지수는 점점 올라갈 것처럼요. 그런데 사실 소비는 유한한 것이죠.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욕망이 가득 차면 행복은 자리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소비를 그대로 놔둔 채 욕망을 줄여보면 어떻게 될까요? 욕망을 줄여도 행복지수는 늘어납니다. 유한한 소비를 늘릴 수 없다면 우리는 욕망을 줄여야 해요. 욕망을 줄이면 편안한 행복이 온다고 합니다. 폴 세무엘스는 행복지수는 이제껏 우리가 소비를 했어도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쇼핑, 소비는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살면서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쇼핑과 소비에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에서 답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의 감정을 관찰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러면서의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플렉스도 멋있지만 내 자신이 명품이다. 여러분 자체가 인간 명품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아끼는 사람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